명사. 우리는 명사면 보통 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그래서 이 명사면 우리 보통 5개의 명사가 있다. 그 중에서 꼭 용어하는데 필요하는 것만 지금 보통 명사부터 시작한다. 일체 쓰지 말고 1. 보통 명사야. 명사라고 그래서 용어하는데 별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차차로 알게 돼. 보통 명사 중에서 1번 더나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이거는 대표 단수가 돼요. 대표 단수가 되는데 이때 이 대표 단수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 영어를 하는데 우리 우리나라 통을 바꿔 쓴다면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에 해당한다. 다음 둘째, 이건 본고사 시험 같은 데나 토플 시험에 가끔 나온다. 이때 이 더나 더나 어는 any의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any가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이야. 따라서 이때 어나 더는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는 그런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는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거다. 자, 이거에 대한 보기를 선생님이 들어보면 이런 거야. A child knows it 그랬다. 이때 이걸 해석할 때 한 아이는 그것을 안다 그러면 안 돼. 한 애가 아니라 어떤 애라도 그건 안다 소리야. 애라면 누구나 다 어떤 애라도 그건 안다는 걸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고치면 any child knows it라고 쓸 수도 있으며, 이걸 더 오래된 옛날 문장으로 쓴다면 all children know it라고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데 이 문장은 아주 오래된 문장으로서 거의 안 쓰는 문장이며 지금부터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장을 써왔다. 지금 너네 시대 와서는 이런 문장도 거의 없이 이런 문장을 쓰는데 이때 어가 바로 대표 단수의 뜻으로서 어떤 애라도 그건 안다. 즉 다시 말하면 애는 어떤 애라도, 즉 아이 전체를 몽땅 떨어서 한 말이 어예요. 지금 여러분은 보통 명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대표 단수가 되는데 이건 우리말로 하면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을 대표 단수라고 하며, 이때 어나 더는 any의 뜻으로서 이런 문장을 예를 들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어. 그럼 이런 이야기는 웬만한 문법 체계는 다 있다. 근데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것이 문법 체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대표 단수로 쓰이는 경우가 첫째, 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 동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대표 단수가 쓰인다 이거지. 즉 이거는 이럴 때 쓴다 이거지. 쓰이는 용역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죠. 즉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대표 단수가 되는 것은 첫째, 동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 이 패턴을 쓴다 그 말이야. 그럼 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어.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faithful animal 그랬어. 이걸 해석할 때 그냥 문법적인 개념으로서 그 개는 그러면 틀린다. 이건 지시관사가 아니야.
개는 페이스풀한 동물이다. 개는 페이스풀한 동물이다. 이거는 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뉘앙스는 개 종류 전체를 뜻한 말이지. 그러니까 그 개 종류는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여러 종류의 개 모두 다 페이스풀한 동물이지.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 이 개는 페이스풀한 동물인데 이 개는 페이스풀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없지. 아무리 더러운 똥개라도 페이스풀하죠. 그래서 이건 개 종류 전체를 나타낸 거다. 이것을 이런 언어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Dogs are faithful animals.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도그즈를 뭐라고 하느냐면 복수 대표단수라고 한다. 복수 대표단수란 말이 뭐냐? 이거는 복수로 쓰긴 썼지만은 개 종류 전체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를 복수 대표단수라고 합니다. 또 보기를 든다. 잘 들어야 돼. The pine tree 그랬다. The pine tree, pine tree가 소나무죠. pine tree, 자, the pine tree is an evergreen 그랬다. evergreen 그랬어요. 자, 소나무는 상록수다. 이럴 때 더를 붙여 쓴 것은 그 소나무는 상록수단 말이 아니지. 소나무는 어느 거나 다 그 소리죠. 그 소나무만 상록수가 될 수 없지. 소나무는 어느 소나무나 모두 다 상록수다. 따라서 소나무 종류 전체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 단수를 나타낸 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개라는 동물 종류 전체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소나무라는 식물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더다 그 말이죠. 자, 또 보기. 우리는 가끔 취직시험에서 이런 걸 우리는 볼 수 있다. 장미는 봄에 핀다. 이런 말을 봄에 핀다. 이런 게 영작시험에 굉장히 잘 나는데 이게 영작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미는 봄에 핀다를 영작으로 해온다. 로즈가 장미죠. 그쵸? 자, 잘 봐. comes out을 쓰는데 이 comes out은 노트에 적혀 있으니까 잘 보세요. 꽃 다음에 come out이 나면 이 come out은 물음의 뜻이다. 물음이 뭐죠? 피다는 뜻이다. 이따 지워요. 이따가 지워요. 그 다음 책 다음에 come out이 나면 책이 출판되다라는 뜻으로 publish의 뜻이에요. 뭐야? publish. 그 다음 추상명사 다음에 come out이 나면은 이거는 기질이나 근성 따위가 나타나다는 뜻으로서 be disclosed의 뜻이다. 자, 이렇게 come out은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노트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확인하도록 해라. 그러면 장미는 봄에 핀다. in spring이지. 맞는가? 그럼 우리가 이걸 회할 때 장미는 봄에 핀다고 하면은 자, rose comes out in spring. 이거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배운 우리 대표 단수로 나타낼 때 동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는 더나 어를 붙여서 그 동물이나 식물의 종류를 전체를 나타내야지. 따라서 장미는 어느 거나 다 봄에 피죠. 그럼 장미꽃 전부를 나타냈으니까 이 앞에 어나 또는 더를 붙여야 되지. 여러분 생각에는 이 어나 더를 붙이면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 안 붙여서 이 문장 전체가 틀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장미는 봄에 핀다. The rose comes out in spring.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CF 비교. The dog belongs to me. belongs to가 누구누구의 소유물이다. 누구누구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me 그랬어. 또 하나는 the book is mine 그렇다. 그 책은 내 것이다. 자, 선생님 지금 한번 자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내보겠다. 이 문장을 우리가 1번, 이 문장을 2번,
이 문장을 3번, 이 문장을 4번 그랬다? 자, 다음 1, 2, 3, 4의 문장 중에서 더의 용법이 하나 다른 게 쓰인 게 있다. 그 문장을 골라라. 몇 번? 4번이지. 왜 그러니? 이거는 개종류 전체지. 즉 더가 대표단수죠. 이것도 대표단수죠. 이것도 대표단수지. 그런데 그 개는 맞아? 그 개는 내 거다 이거지. 이럴 때 그 책은 내 거다지. 그럼 이럴 때 더는 무슨 관사? 지시관사지. 그 하니까 그래요? 자, 그러므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똑같은 더독이지. 더독 똑같죠. 하나 이때 더독과 이때 더독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죠. 저거는 개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따는 더고 이번은 그 개라는 지시관사를 나타내는 더죠. 따라서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선생님 말하는 것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요거는 일단 수업을 성공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은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대표단수 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다. 첫째, 동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어나 더를 붙여서 그 동물이나 식물의 종류를 대표한다. 자, 선생님 한번 우리 해보자. 벌은 참말 부지런한 곤충이다. 미 그러면 안 되지. 더 미 그러지, 그지? 개미는 맞아요? 돼지는 그렇죠? 더 피 꼭 그런다고. 돼지는 하면 더 피. 돼지 종류 전체를 나타냈으니까 더를 붙여서 여러분 회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됐어요. 첫째 동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대표 단수로 쓰입니다. 쉬워요. 여러분은 지금 보통 명사에 관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지우면서 복습하자.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뭐가 돼요? 대표 단수로 쓰이는데 그때 어나 더는 뭔 뜻? any의 뜻이며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렇게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대표 단수로 쓰일 때 첫 번째 동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는 어나 더를 붙여서 그 동물이나 식물의 종류를 대표해 쓰는데 붙여 쓴다. 둘째, 기계의 발명품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더를 붙여서 대표 단수로 써야 됩니다. 쌤 설명을 잘 듣도록 해. 보기. 여러분이 집에서 보통 듣는 라디오 있죠. 그것은 라디오입니다. 보통 세트를 붙여 써야 되는데 자, 세트를 생각해서 텔레비전 셋, 라디오 셋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건 라디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듣는 라디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토플 같은 거 매우 조심해야 돼. The radio 그랬다. The radio 하면은 그 라디오가 아니라 이건 무선 전신이야. 즉 무선 전신은 이 말의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분석해 본다면 라디오의 원리를 나타낸 거다. 오케이?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거는 기계의 발명품이니까 더를 붙여 쓴 거다. 이게 고려대학교 시험에 나온 걸 선생님이 한번 해본다. My home, 수동이죠. My home, 누구에 의해서 was the telephone invented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밑줄을 딱 쳐놓고 밑줄 친 기억을 해석해서 답안지에 쓰라고 시험에 놨어.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본다. 수동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 전화는 발명되어졌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 전화는 너에 의해서 발명되어졌고 이 전화는 나에 의해서 발명되어졌다 할 수 없지. 에? 그러면 뭐라 돼? 전화는 이 말이지. 전화는 누구에 의해서 발명되어졌느냐 라는 뜻이지만은
사실 우라랄타의 언어로 전하는 누가 발명했냐 이 소리인데, 전하는 이 말은 전하의 뭐야? 원리는 그 소리지 바로 이게.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전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뉘앙스는 전하의 원리는 누가 발명했느냐, 맞아? 누구에 의해서 전하가 발명되어졌느냐, 이해?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전하 모든 걸 말하니까 전하의 원리지. 전하는 누가 발명했느냐? 이건 그 전하가 아니죠. 그 전하가 아니라 전하는 누가 발명했느냐? 아까 장미는 장미꽃 전부, 맞아? 전하는 전하 전부를 나타내는 거지. 의미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악기의 종류를 나타낼 때, 악기의 종류를 나타낼 때는 덜을 붙여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법에서 여러 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악기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덜을 붙여 쓴다고 너네들은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순엉터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못해요. 악기의 종류에는 대표 단수의 뜻으로서 반드시 더나 어를 붙여서야 됩니다. 보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Can you play the piano? 그랬어. 자, 이 문장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한번 해석해본다. 너 그 피아노 칠 수 있어? 그럼 너는 그 피아노는 치는데 이 피아노는 못 치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또 간단히 얘기하면 너는 영창 피아노는 치는데 넌 삼익 피아노는 못 치지, 너,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영창에서 만들었든 호르게르든 맞아? 삼익이든 이 세상에 피아노 메이커는 엄청나게 많지. 그 세상에 있는 피아노 종류 전체를 떨어서 너 피아노 칠 수 있어? 라고 해야지. 다시 말하면 이럴 때 더는 그라는 말이 아니지. 그 피아노란 말이 아니지. 피아노 전체의 의미를 나타낸 거지. 그럼 피아노라는 거 칠 수 있어? 이 소리 우리말로 하는 거지. 자, 똑같잖아요. 개 종류 전체, 소나무 종류 전체, 기계의 발명품 전화 전체, 맞아? 그렇죠? 또 이쪽에 나가서 지금 뭡니까? 악기 전체. 그래서 반드시 악기 이름에는 더를 붙였습니다. 더 색스폰, 더 플루트, 더 기타, 이렇게 해서 꼭 더를 붙여 쓰는 것은 그 악기의 종류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를 붙여 쓴다. 그 다음 네 번째 속담. 이건 대학원 갈 사람은 꼭 알아도, 격언 등을 표시할 때, 속담이나 격언 등을 표시할 때는 더를 붙여서 반드시 대표 단수로 써야 됩니다. 자, 쌤이 예를 든다. The wise man doesn't coach. 그런데 이 코치에 대해서 잠깐 공부한다. 이 코치는 노트에다 있어. 첫째, 명사로서 경기장이 있어. 여러분 정구 코트니 야구 코트니 그런 말 듣죠? 그 코치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법정이란 뜻이 있어. 재판장이란 말이야. 세 번째, 궁중이나 궁전이란 뜻이 있어.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다. 자,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할 때 전사 꼭 인을 붙여. 인코트라고 그래. 그 다음 궁중에서 궁전에서 할 땐 전사 앳코트를 가려 쓰도록 해라. 알았나? 궁중에서 그러면 앳코트, 법정에서 그러면 인코트의 차이를 가려 쓰라 이 말이지. 그 다음 네 번째, 동사로서 뭐뭐를 자초하다는 뜻이 있다. 뭐뭐를 자초하다. 자, 여기선 동사지. 그럼 dangerous 그랬다. dangerous 그랬어.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본다. 자, 현명한 사람은, 맞아?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리죠.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더 붙인 거, 난 대학교 3학년까지 잘 몰랐어, 이거. 이 더를 붙이는 게 참 이해 안 갔습니다. 자, 이거 더 붙여야죠. 왜?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다, 맞아?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다
피아노는 어느 거나 다 이 소리지. 개 종류는 어느 거나 다, 그쵸?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다 위험한 걸 스스로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자는 위험을 피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더 붙이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할 때도 이럴 때 더 붙이는 거 얼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결론. 지금 여러분은 무슨 명사를 배우고 있어요? 보통 명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어나,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뭐돼? 대표 단수가 된다. 오케이? 자, 그렇게 대표 단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를 배웠나? 네 가지. 첫째, 동식물의 종류를 대표할 때. 둘째, 기계의 발명품을 나타내고 싶을 때. 맞아? 그 다음 세 번째, 악기의 종류를 나타낼 때. 네 번째, 속담이나 격언 등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대표 단수로서 어나 더를 붙여 쓴다. 오케이. 이거는 동경대학교에서 전에 한번 시험에 난 걸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본다. 동경대학교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다리미 이렇게 기계 발명품을 몇 개를 쫙 써놓고 이 단어의 구문을, 이 구업을 한 단어로 써봐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발견품들이지. 발견품들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애들은 디스커버리즈라고 썼습니다. 발견품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써가지고 다 틀렸어요. 기계 발명품에는 반드시 뭘 붙여 써야 돼요? 더를 붙여 써야 돼. 이해요? 이 더 때문에 애들이 다 틀린 거야. 이 더를 붙여 써야 돼. 이 기계 발명품들이니까 이게. 그래서 the discoverys가 맞습니다. 또 정통종합영어에도 발명품들이란 말이 한테서 5번 나오는데 거기면 전부 다 더가 붙었어. 이것은 기계의 발명품이니까 the discoverys가 맞습니다. 이상. 둘째, 지금 보통 명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웬만한 책에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 당구장 표시를 하겠는데 이거는 책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나 요새 타임지나 다이제스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거는 여벌로 해준다. 종로학원 댕기는 종합반 놈들은 잘 들어라. 이거는 어는 안 된다.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직업을 나타낼 때가 있어. 나타낼 때가 있음. 때가 있음.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직업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요즘 타임즈나 다이제스트 같은데 굉장히 나오니 잘 들어. 자, 보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기를. He became 그랬다. became 됐다 이거지. The plow 그랬어. 자, 이 plow라는 이 단어는 명사로서 쟁기야. 쟁기라는 것은 시골에 가면 소나 말이 논이나 밭을 갈 때 끄는 농기구입니다. 흙을 파서 이렇게 엎어주는 일종의 농기구가 쟁기죠. 그러면 그는 쟁기가 됐습니다. 말 돼 안 돼? 안 돼요. 영어에서는 주어와 주격보어는 반드시 이퀄이 돼 이래. He is a girl 그랬어요. 이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he가 주어죠. 이게 자동사고 a girl이 주격보어야. 문법이 맞다 그래서 언어가 맞는 건 아니야. 어법이 맞아야 그 언어는 맞다. 그럼 그는 계집애다. 이건 주어와 주격보어가 이퀄 돼 안 돼? 안 되죠. 남자는 여자와 아래 위에 족보가 다르지. 따라서 주어와 주격보어가 이퀄이 안 되므로 이 문장은 틀려. 그럼 이 문장에 맞으려면 she is a girl 하든가 he is a boy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퀄을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he is illness 같은 거. illness가 명사로서 질병 맞나? 이건 문장 틀리죠. 왜? 사람이 질병일 수가 없지. 질병이 사람이 될 수 없죠. 따라서 틀립니다. 반드시 영어에서는 주어와 주격보어는 그 내용이 일치했을 때만 주격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하나? 그렇다면 이걸 이쪽에 가져가서 해보자. 자, 그는 쟁기가 됐습니다. 주격보어인데 이퀄이 안 되지. 그렇죠?
따라서 이 문장은 틀려야 되는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저 어법을 생각해봐.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뭘 나타낼 수 있어? 직업을 나타낼 수 있어. 자, 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직업을 나타내는데 무슨 직업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그 명사와 가장 가까운 직업을 나타내. 자, 쟁기는 누가 쓰는 농기구니? 농부가 쓰는 농기구죠. 따라서 이 문장은 이거하고 똑같죠. He became a farmer. 그는 뭐가 됐다? 농부가 됐다. 그러니까 the plow가 a farmer다? 이게 요새 타임즈에 나와서 엄청나게 애들이 애를 먹는데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에 안 빠져들었으면 좋겠어. 이건 토플 시험에도 두서너 번 나왔던 문제다. 잘 들어. 이게 토플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은 밑줄을 딱 쳐놓고 밑줄 친 기억과 같은 말을 써넣어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플라우가 쟁기죠. 자, 그런데 디그가 뭐지? 디그가 땅을 파다 이 말이죠. 에? 그러면 라이트가 뭐니? 불을 붙이다지. 라이트. 그럼 라이트 하면은 늘 담배 피울 때 라이터가 이거지. 그러면 디거 하면은 이것도 땅 파는 게 쟁기야? 이 쟁기야 이게. 그럼 이거와 같은 말은 이게 정답이 아니지. 이거와 같은 말은 이게 정답이죠. 그래요? 이제 이런 게 토플 시험에 우리가 걸리는 종류인데 막 그건 그만두고라도 이건 그만두고라도 저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뭘 나타낸다? 직업을 나타낸다는 건 알아둬야 돼. 자, 선생님이 지금 한 1년 남짓 전에 어떤 타임지를 보더니까 미국에서 요새 농산물 수출 때문에 미국의 심각한 그 농부들의 얘기를 타임지에 적었습니다. 그때 이런 문장을 선생님이 봤던 기억이 나. He has become the engine 해놓고 자, since he left the army 이런 게 한번 나왔습니다. 타임지에 우선 이 단어부터 하자. 우리나라 애들은 학교를 졸업하다고 할 때, 졸업하다 그럴 때 grade H를 쓴다. grade H라는 단어, grade H 알죠? 그걸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grade H라는 단어는 학위를 수여받다, 학위를 따다는 뜻이야. 따라서 졸업하다는 말은 grade H를 쓰는 게 아니야. 전부 다 leave를 써. 자, leave the school. 학교를 졸업하다. 학교를 떠나다가 아니야? 학교를 졸업하다. 잘 들어. leave the university. 대학을 졸업하다. leave the army. 제대하다. leave the company. 퇴사하다. 회사를 떠나다가 아니야? 퇴사하다. 자, 의 반대말은 전부 enter를 쓴다. 입학하다. enter the school. 자, 대학에 입학하다. enter the university. 입대하다 enter the army. 자, 입사하다 enter the company. 그래? leave하고 enter를 써. 미치겠다. leave하고 enter를 쓴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야. leave the university는 대학을 졸업하다는 말이 있는데 leave the university가 대학을 중퇴하다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leave the university 하면은 대학을 중퇴하다도 있고 졸업하다도 있어. 뉘앙스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해석해보자. 그가 뭐한 이래로 제대를 한 이래로 자 기계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지.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직업을 나타내서 그는 제대하고 나서 엔지니어가 됐다. 기술자가 됐다 이거죠. 따라서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직업을 나타내므로 on 엔지니어. 오케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해하죠? 이게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직업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둬야 된다. He was called to. 이 단어는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다. 놓쳐 있을 거야. 뭐뭐 자격을 얻다. be called to 플러스 명사에서 뭐뭐의 자격을 얻다는 뜻이다. 노트에 있어 없어? 있죠?